일단 지금 전쟁 같은 총선은 끝났고 정치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단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기본 상식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여러분, 이 민주당이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특검 수사 4팀의 행동대장인 그리고 김영철의 직속 상관인 한동훈이 연루가 안 돼 있을 수 없는 가운데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이전에 김영철 검사의 탄핵 청문회에서 그야말로 핵폭탄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탄핵 정국 당시 담당 검사였던 이 김영철 검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당시 피의자 신분의 장시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장시호는 최소원 씨의 조카로서 정유라의 이종 사촌 언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이모인 최소원 씨를 위증으로 감옥에 보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다고 전해져 있던 이 장시호가 며칠 전, 그러니까 24일 공수처에 몰래 이렇게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수처 수사 2부는 지난 24일 장시호를 참고인으로 불러들여서 특검 당시 허위 증언 연습과 1심 구형 관련 거래 등이 있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장시호는 위증 대본은 없었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다 거짓말했어요. 또 거짓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장시호는 증언 연습은 검사가 시킨 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변호인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자, 장시호의 녹취 파일을 들어보신 분들은 장시호의 이런 답변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2년 동안 할 수가 있는지 참 내가 정말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2년 동안에 자신의 지인과의 통화 내용에서 장시호가 밝힌 그 엄청난 내용들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한 것이고요. 당연히 김영철 검사와 한동훈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숨 놓을 만한 장시호의 답변이었다. 자,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기로 하고요. 일단 한동훈은 법무장관을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법무장관은 검사가 아니죠.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검사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동훈은 체포 동의안을 마치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듯이 본인이 직접 써가지고 이재명에게 이 잡범이 아닌 중범죄 혐의자라고 이렇게 적시를 할 만큼 어떻게 보면 보수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행태를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를 보여왔다라는 건 이례적으로 수사 자료를 법무장관이 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한동훈은 이재명에 대해서 잡범이 아닌 중대 범죄 혐의자다. 그리고 백현동 로비스트는 징역 5년인데 이재명은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정가 사범의 이재명은 수사만 받으면 핸드폰을 숨긴다라고 강의까지 하고 다녔던 인간이 바로 한동훈. 또 조국은 잡범이고 이런 자가 감옥에 가게 되면 영치금을 뜯고 책을 써가지고 팔아먹을 인간이다. 뭐 맞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 총선 바로 전까지 범죄자로 낙인을 찍으면서 마치 이 범죄자와 상종을 하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금방이라도 구속을 시킬 것처럼 야당 대표를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한동훈의 팬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꼬락서니를 한번 보세요. 자신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조국과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가 설득을 당한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무식이 말이에요. 아니, 설득을 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설득을 당하겠다? 이재명 조국에게? 그리고 한동훈 따위가 뭔데? 지가 정치인이 됐다고 해서 이재명과 조국의 범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슨 놈의 범죄자를 설득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인간들에게 무슨 또 설득을 당하겠다라는 건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냐고. 그렇다면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요, 이런 한동훈을 좋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앞으로 민주당과 타협을 하고 심지어는 이재명과 조국에게 설득을 당하겠다고까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본 조작 검사 출신 한동훈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민주당이 7월 전당대회 이전에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과 김영철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특검 수사 4팀으로서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물이었던 태블릿 조작을 같이 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장시호를 앞세워서 모해 위증을 공모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죠. 언제 범죄자들이 내가 범죄 저질렀어 그럽니까? 막판에 와갖고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이 모해 위증 교사를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탄핵 특검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김영철의 직속 상관은 누굽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입니다. 당연히 엮일 수밖에 없는 범죄 공동체인 상황, 그리고 범죄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그 한동훈 자녀의 뭐 입시 부정, 뭐 한동훈 특검, 이게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김영철 특검 청문회를 하게 됐을 때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장시호죠. 여기 있는 애. 그런데 일단 공수처에서 24일 얼마 전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오늘 기사가 딱 뜬 겁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속보로 보도를 한 채널이 채널A. 이 채널A는 한동훈과 매우 밀접한 관계, 그리고 한동훈이 가장 원하는 기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김영철이 장시호에게 위증 대본을 써줬다라는 건데, 장시호가 그런 일 없었고 자기 과시용으로 지인에게 2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라고 콕 집어서 요 부분만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채널A에서 한동훈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건지, 아니면 과거 검언유착으로 밀접한 관계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이 만족할 만한 부분만 쏙 뽑아가지고 제일 먼저 속보로 보도를 했고요. 하지만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다고 그게 감춰집니까? 그렇다면 이 빵식이 TV에서 또 다른 사실을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태블릿 조작 사건은 장시호의 위증이 법원 판결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장시호가 이 태블릿 관련 위증했다. 거짓말이야.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의 프로포폴 문제, 그리고 이건 뭐 장시호나 김영철이 해명할 수도 조작할 수도 없는 빼박 사건. 이 법무부 발표도 되기 전에 일주일 전인가요? 뭐 9일 전인가? 매우 디테일한 김영철 검사의 인사 관련, 즉 무슨 직책으로 승진이 되고 김영철이 또 어디로 발령이 되고 우리 오빠가 뭘로 되고 어디로 가고 원래는 이건데, 너무나 디테일하게 장시호가 지인에게 이야기했던 통화 내용이 폭로되지 않았어요? 요런 것들은 쏙 빼놓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만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검사가 위증교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코치했다, 달달달 대본을 외우듯이 외우라고 했다, 요것만 아니라는 거를 쏙 빼가지고 채널A에서 속보로 보도를 하고 쭉쭉쭉쭉쭉 언론사들이 하루 종일 보도를 했던 겁니다. 플러스로 현재 장시호 녹취 파일에 등장한, 그러니까 2년이 넘게 장시호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던 그 지인분이 또 다른 수백 개의 추가 녹취 파일을 들고, 아마 여기에 한동훈과 또 김영철 뭐 이렇게 녹취록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들고 자유통일당에 제보도 하고 기자회견까지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마 수일 내로 H모 씨, 그러니까 한동훈을 말하는 거겠죠? 뭐 이미 한동훈이 직접 장시호에게 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사줬다느니, 이건 뭐 한동훈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가 얘기한 거고, 피의자에게 뭐 탕수육 이빠이 사준 내용, 심지어는 장시호, 피의자 장시호의 아들을 데려다가 생일 파티까지 해줬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되냐고요. 검사하고 사적인 만남이 없다라고 좀 주장을 하지만 김영철은 이 디테일한 부분들, 2년간의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요, 거짓말을 하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거짓말을 못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범죄자의 자식의 생일이라고 해서 구치소인지 어딘지 불러들여가 거기서 생일 파티를 해줍니까? 거기서 아마 아이들이 좋아하는 탕수육 이빠이, 뭐 하겐다즈 이빠이, 이렇게 장시호에게 무슨 책이 잡혔는지 담당 검사와 피의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H모 씨에 대한 매우 충격적인 폭로까지 예고되어 있는 상태. 자, 이런 상황에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김영철 탄핵 청문회에서 장시호를 소환해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한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친하지도 않았다면서, 그것도 법무부의 발표도 없었고 9일 전에, 8일 전에
일주일 전에 언론에도 나오지 않은 거를 어떻게 장시호 씨가 누구를 통해서 김영철 검사가 어떤 직책으로 승진이 되고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는 얘기지. 그럼 장시호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위증을 하면 또 어떻게 되는데 죄가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청문회에서 장시호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장시호가 어떻게 답을 할 거라는 거는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조작 위증으로 탄핵 구속을 시키고 대한민국을 한바탕 뒤집어 놓은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지가 장시호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 거라고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에서 이 모든 자료들을 다 들고 있어요.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드러날 텐데 김영철은 기본이고 한동훈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러니까 그동안 이례적으로 법무장관이라는 작자가 허구한 날 기어나와서 이재명 조국을 잡범, 정가 사범의 중범죄자라고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동훈 팬덤을 형성시켜 놓고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꼬랑지를 싹 내리면서 안면 몰수하고 이런 중범죄자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더 나가서는 지가 설득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미친 소리라고 자빠진 거예요. 아직까지도 감이 안 오십니까?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한동훈이 원래 이런 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또 여러분들께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마치 뭐 대선 전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방탄조끼를 입고 문재인에게 엎드려 긴 것처럼 이것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자신의 범죄를 이재명과 조국의 범죄와 퉁치겠다. 거래를 하겠다. 사법거래를 하겠다. 제가 대선 전에 윤석열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저를 위장 우파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2년을 넘게 경험하고 난 뒤에 속았다. 방식이 말이 옳았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보수의 대통령이라 하니까 임기를 뭐 채워주는 방향으로 가니까 뭐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고요. 잘못하면 이재명 조국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뭐 대선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에게 또다시 당하려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한동훈은 이재명과 조국을 구속시킬 능력도 없고요.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집어넣었죠. 법무부 장관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게 검사 때도 현직 대통령을 조작으로 탄핵시키고 면전에서 30년 구형을 하고 지가 한동훈 특검이야? 박용수 특검인데 이것도 불법 저지른 거죠. 일개 수사관, 당시에는 뭐 검사가 아니죠. 특검에는 수사관이니까 수사관에 불과한 놈이 나와가지고 구형을 하고 말이야. 나대는 걸 엄청 좋아한 거지. 중앙지검장 3차장 때는 말이야. 보수 인사 200여 명을 직권남용으로 그냥 조작날조로 싹 다 집어넣은 그 스킬은 다 어디 갔냐고요. 일부러 안 하는 거라니까요. 여지까지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을 구속시킬 할 마음도 없었고 이제는 본인이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안면 몰수하고 일단 나만 살자. 소나기부터 피하고 이 바퀴벌레 같은 보수 국민들이나 또 한번 속여가지고 당대표가 일단 된 후에 이재명 조국과 사법 거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지도자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 이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동훈을 한번 보세요. 이재명에게 설득을 당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고. 난 들어보지도 못하면 설득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설득을 당하겠다? 동훈아 그냥 기자들 싹 다 불러놓고 이재명 조국 앞에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그냥 빌어. 김경률을 비롯한 민주노총 한도총 이 좌익들을 비대위원으로 앉혀놓고 무슨 놈의 총선을 치르겠다고. 아무튼 총선을 폭망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당대표까지 하겠다? 그것도 주변 인물들 보세요. 김경률을 또 내어세워갖고 좌파들만 그냥 수두룩 빽빽빽. 나 좌파입니다. 확인시켜주는 거냐? 그리고 또 조동아리로만 나불나불 촐랑촐랑 결정적일 때는 온갖 약점이 다 잡혀가지고 궁지에 몰리면 꼬랑지 싹 내리고 그냥 깨깨깨깨깨 똥개 마냥 도망갈 놈이 무슨 놈의 당대표. 그럴 바에는요 그냥 나경원이든 원희룡이든 윤상현이 중 아무나 하세요.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도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저는 선생님보다 국힘 더 싫어해요. 만약에 이놈의 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바꿔버려. 전부 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힘이 17만이에요. 그러면 국힘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국힘은 없는 겁니다. 국힘은 없는 겁니다. 국힘은 없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네.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힘의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던 분들이 국힘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바꿔버리자니까.